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 지 3년 차에 접어드는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지만 연애 기간은 1년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친정 부모님 지인을 통해 선보듯이 소개받게 되었고 양가가 서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남편을 소개시켜 주신 중간 역할을 하셨던 분 덕에 결혼까지 가는데 수월한 편이었어요. 짧은 연애지만 연애하는 동안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둘씩 단점이 보이더라고요. 사회생활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생기는 술자리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 이해해주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동갑내기로 남편 아래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둘 사이에 터울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시부모님께서 맞벌이 부부셨고 두 분 다 회사를 다니고 계셨고 야근이 굉장히 많은 회사였기 때문에 남편이 학교 끝나고 와서 신우를 돌봐주고 했었다네요. 그렇다고 신우를 갓난쟁이부터 업어 키운 것도 아니고 나이차가 7살밖에 나지를 않는데도 애지중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우와 관련된 일이라면 만사 제쳐놓을 정도로 신우를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부분이 제일 적응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매랑 사이 좋은 게 나쁜 건 아닌데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결혼할 때 부모님 예단은 필요 없어도 신우 결혼식장에 입고 오게 좋은 옷 한 벌 해주고 들고 올 만한 명품 가방 정도는 하나 해줬으면 한다고 했었거든요. 당시 신우가 대학 졸업반이라서 겸사겸사해서 새언니가 좋은 선물 해주면 결혼 후에도 신우가 저를 잘 따르지 않겠냐는 듯이 빙둘러서 말한 적이 있는데 결혼 후에 신우한테 하는 거 보니 그냥 신우한테 뭐 하나 해주고 싶어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혼 때는 눈치를 전혀 채지는 못했는데 언젠가 제가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남편과 신우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대충 들으니 월급날이 되면 용돈을 보내주겠네 어쩌겠네 하는 내용이었어요. 오빠가 동생한테 용돈하라고 얼마 보내줄 수도 있다고 넘기려고 했었는데 괜히 기분이 찜찜하더라고요.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적이 없다고 했나요? 남편이 신우한테 주기적으로 용돈이라고 하기에는 꽤나 큰 금액을 보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벌이가 좋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동생 용돈하라고 보내주는 돈이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가는 돈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지나친 거 아니냐고 좋게 말하고 넘어갔는데 그때 한 번만이 아니고 계속 저를 속이면서 신우한테 몰래몰래 돈을 보내주고 있다가 또 한 번 저에게 들켜버렸습니다. 그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자꾸 현금 인출까지 해가면서 신우한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보다 못한 제가 돈 관리를 하기로 하고 경제권을 뺏어가게 만들었네요. 자랑은 아니지만 친정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로운 편입니다. 빌딩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권 구도심에 적당한 상가 건물 하나를 가지고 계세요. 구도심이긴 하지만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고 인구 밀집이 되어 있는 상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 월세로 들어오는 돈만 해도 꽤나 수입이 좋은 편입니다. 저는 부모님 건물하고 상관없이 공부해서 전공 살려 취직해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월 수입은 남편하고 비교해서 제가 많이 모자란 편이지만 친정에서 워낙에 지원을 잘 해주신 덕분에 팔려가듯 한 결혼도 아니었습니다. 결혼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각자 번 돈에서 생활비하고 적금 똑같이 각출하고 나머지 돈은 알아서 각자 관리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생활비랑 적금할 돈 똑같이 내고 남는 돈은 잔액이 남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지 멋대로 써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보태드리던지 신우한테 용돈 챙겨주는 것 정도야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여유자금 하나도 남기지 않고 생활비 내고 나서 가족들한테 탈탈 털어서 가져다 바치니 제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지요. 가끔씩 밥하기 귀찮아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어디 나가서 외식을 하자고 해도 돈 아깝게 뭐 하는 거냐 따지던 게 경제관념이 철저하고 알뜰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아끼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도 알겠고 모든 게 저 모르게 몰래 했던 거다 보니 실망이 컸어요.
아무튼 제가 경제권을 움켜쥐고 나니 그 후에는 남편도 어떻게 신우에게 돈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시부모님 용돈은 제가 알아서 잘 챙겨드렸고 신우한테는 일절 돈 한 푼도 가지 못하게 했었어요. 신우한테 어떻게든 잘 해주고 싶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회생활하려면 현금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며 자기 용돈을 더 타가려고 했지만 남편 지출은 무조건 제가 만들어준 신용카드를 쓰도록 만들어놨어요. 가끔씩 온라인 쇼핑으로 결제되는 거 보면 신우한테 몰래 뭐 사주고 있다는 것과 시부모님 용돈으로 드린 돈의 일부가 시부모님을 통해서 일부 신우에게 조금씩 보내지고 있다는 사실은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것까지는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못하게 하면 저랑 신우 관계도 이상해질 테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상황이 저와 시부모님 간의 갈등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유도리 있게 제가 잘 조율해가면서 돈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넘어갈 건 넘어가주고 하면서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여름쯤에서 제가 다니는 회사 상황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한참 거리두기 하던 시절이라서 여타 다른 규모 작은 회사들처럼 인원 감축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타격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서 정리해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걸 지켜본 친정 부모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해오셨어요. 부모님 건물 상가 1층 자리에 아주 작은 상가이긴 한데 공실이 생기게 되었다면서 저보고 그 상가에다가 가게 하나 차려서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자리에서 원래 장사하던 분은 어떻게 일이 잘 풀려서 그 자리에서 번 돈을 가지고 근처에 더 큰 상가로 이전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리도 대로변에 위치한 데다가 유동인구도 많은 지역이다 보니 뭘 해도 지금 회사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잘 벌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보니 혹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회사 일만 해온 제가 아무리 자리가 좋다고 해도 어디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감도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자기 지인의 지인 중에 작은 상가 건물 같은 곳에 사업하는 거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아주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 도움받은 사람 중에 잘 안 된 사람 찾는 게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혹시 관심 있으면 지인의 지인 통해서 다리를 한번 놓아주겠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나서 손해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 남편한테 부탁해서 어렵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컨설팅 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멀끔하고 훤칠하니 신뢰가 가는 첫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도움을 받으며 만나고 있는데 첫 인상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주는 이야기는 전부 다 제가 조금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이야기들 뿐이고 오히려 컨설팅을 빌미로 자꾸 둘이서 어디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식사나 한번 하자는 둥.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사 다녀오는 거라 핑계를 대면서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있어 보이는 게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 집에 남편하고 있는데도 자꾸 연락을 해오고 하니 이 사람이 전문가라는 느낌보다 사짜 느낌이 너무 나는 것 같아서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슨 사업을 할까 알아보는 와중에 쓸데없는 걸로 시달리다 보니 너무 질리기도 했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 회사 사정이 점점 나아지게 되면서 정리해고 이야기도 쏙 들어가게 되었고 힘든 시기에 실적이 좋았던 사람인 저한테 좋은 자리까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 제가 공부해오고 잘하는 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가게 차리는 건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왜 가게를 안 하냐고 하면서 자리가 아깝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돈 벌어 나간 거 보면 자리 좋은 건 안 봐도 뻔한 거고 비슷한 업종으로 가게를 차리면 그 장사하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손님도 그대로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아깝다고 하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이긴 하지만 제가 장사는 해본 적 없고 엄두가 나질 않아서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럴 거면 그 자리에서 신우가 장사를 해보게 하는 건 어떻냐고 물어왔어요. 처음엔 저도 또 신우냐고 하면서 지 동생 득대는 거라면 아주 발벗고 나선다고 질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신우가 대학 졸업하고 자리를 못 잡고 있으니 아무래도 오빠인 자기가 더 신경을 쓰는 게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이제 신우가 자리 잡고 자기 앞가림 스스로 하게 되면 자기도 신우한테 앞으로 뭐 퍼줄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지 않겠냐며 그게 자기도 바라는 바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묘하게 설득되기도 해서 친정부모님께도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 자리가 워낙 터가 좋다 보니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넘기는 것보다 사돈처녀 한번 해보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신우가 저희에게 크게 신세지는 거나 마찬가지니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남편도 앞으로 신우 도와주는 데 있어서 제 앞에서 조심하지 않겠냐고 하시니 저도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못하겠어서 안 하는 건데 딱히 신우를 못하게 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건은 남들보다 조금 더 좋게 해주긴 하겠지만 월세를 안 낸다는 것도 아닌데 신우가 생각이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신우가 못하겠다고 떨어져 나가도 친정부모님께서 딱히 손해보시는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신우 또한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해본 것도 아니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저보다도 더 사회생활에 무지한 건 저와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그때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되었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뜸 신우가 도움이 필요할 테니 신우 보고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짓들에 대해서는 괜히 남편의 지인 그리고 그 지인의 지인까지 엮인 상황에 여러 사람 불편한 관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저 혼자 쉬쉬하고 모르는 척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신우에게 소개시켜줘야 한다니 아무리 제가 싫어하는 신우라고 해도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정도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자기 도움받은 사람들 잘 되게 해주고 싶어서 노력한 걸 제가 너무 과민 반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한다고 한 것도 고작 그것 때문이었냐면서 어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잘 벌고 가정도 있는 양반이 뭐가 아쉬워서 저 같은 아줌마한테 꼬리를 치겠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 같은 아줌마라니 아무리 그래도 자기 와이프한테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저도 모르게 욱하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분을 가라앉히면서 신우는 나보다 어리고 결혼도 안 했는데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고 걱정스레 말을 해줬더니 그 사람한테 도움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며 자기 연줄로 어떻게 소개시켜준 건데 저보고 성공할 기회를 제 발로 날린 바보 멍청이랍니다. 저는 신우가 걱정돼서 해준 말인데 남편은 저한테 혹시 신우가 잘 될까봐 그게 싫어서 그러는 거냐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지인을 통해 저에게 소개를 시켜줬던 거라 남편한테는 그 사람 연락처가 없었으니 저도 아무렇게 생각해도 좋지만 그 사람하고 신우 만나게 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고 제 선에서 선을 딱 그었습니다. 남편이 투덜거리면서 알겠다고 알아서 잘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그 사람 연락처를 또 어떻게 받아가지고 신우한테 소개를 시켜줬나 보더라고요. 저도 속으로 이젠 모르겠다 싶었고 알아서 하겠지 싶었습니다. 신우가 무슨 가게를 열지 잘 알아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더니 3달이 지나도 사업 시작은커녕 공사도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친정부모님도 신우가 가게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면서 공실로 놀릴 바에야 다른 사람 세를 주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시길래 남편한테 따져봤더니 잘 알아보느라 그러는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 저도 장인 장모님도 성질이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쉬운 소리 할 게 누군데 역으로 큰 소리를 치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친정부모님께서도 많이 기분 나빠하셨지만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이라고 겨우 눌러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달쯤 지나 들려온 신우는 가게를 오픈한다는 소식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 남자는 사업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신우에게 추근덕거리기 시작했고 세상 물정 모르는 신우는 그 남자와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정이 있는 남자가 그렇게 외간 여자를 만날 생각이면 조심해서 들키지나 말지. 어떻게 현재 아내한테 걸려서 신우에게 상간녀 소송이 걸려온 겁니다. 뭐 대단한 일 한다고 한 건지 그 남자 핸드폰으로 대놓고 호텔 들락거린 증거까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들끼리 알아서 찍어댄 바람에 그 남자 집구석은 완전히 파탄이 나버리고 이혼 소송까지 걸린 상황이라 하더군요. 그리고 그쪽 집에서 신우한테는 신우대로 상간녀 소송을 따로 걸어온 거고요. 둘이서 재밌다고 찍은 증거물 때문에 그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인정을 받게 되면서 신우 앞으로 위자료도 거의 최고액에 가깝게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까 말까 하는 어린 신우는 당장 3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물어내게 생긴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렸는데 기어이 제 말 안 듣고 하더니 신우 앞으로는 상간녀 소송이 걸려버리고 아주 남의 집 구석 파탄을 내다 못해 애지중지하고 있는 신우 인생까지 같이 꼬아버린 거예요. 하루는 신우가 저를 찾아와서 그걸 제 탓이라고 따지더라고요. 제가 자기 오빠한테 말한 걸 당사자인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걸 알았는데도 말리지 않고 방관한 제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도 옆에서 거들기를 자기도 그때 착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한 건 신우한테 위험을 경고하듯이 말한 게 아니라네요. 제가 이미 결혼한 여자인데도 외간 남자한테 데이트 신청을 받는다는 둥 남편인 자기한테 마치 자기 과시를 하고 싶어서 착각한 걸 자랑처럼 말을 한 게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인가 똥인가 웃기지도 않아서 상대도 해주기 싫었는데 신우가 이게 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우기면서 저보고 자기 앞으로 걸린 위자료를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이 앞으로 걸린 위자료도 저보고 내주라는 당치도 않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신우, 네 것도 내줄 생각 없지만 그 자식 위자료는 왜 나한테 찾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니 신우가 한다는 말이 두 사람 위자료를 제가 해결해주면 그 자식이랑 지랑 새살림을 차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앞으로 걸린 상간녀 꼬리표도 사라질 것이고 오히려 뒤늦게 찾은 진정한 사랑을 이룩한 커플이라며 동정표를 받을 거 아니냐입니다. 남편도 그 이름에 걸맞게 아주 남이 편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저보고 옆에서 그렇게 해주자고 부추기더군요. 그 남자가 능력도 좋고 하니 신우 인생도 책임져 줄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그동안 제가 자기 월급을 관리했으니 그 정도 모아놓은 돈은 있는 거 다 안다고 빨리 내주자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왜 내주느냐 따지니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신우 인생 또한 제 손으로 파탄을 낸 거나 마찬가지니 이제는 제가 싫어하는 신우 뒷바라지도 해주게 생긴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평생 신우 책임져 줄 바에 두 사람 위자료 내주고 결혼시키는 게 오히려 싸게 먹힐 거라는 거예요. 뭔 되도 않는 자신감으로 짓거리는 말인지 싶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신우 도와주는 것마다 경기를 일으키며 싫어하니까 신우 위자료를 안 내주면 우리가 평생 뒷바라지 해주며 책임지겠다고 우기면 저한테 그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여기에는 더 확실한 해결책이 있었지요. 남편한테는 남편 술수에 넘어가주는 척 신우를 우리가 어떻게 평생 책임을 지냐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걱정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꾀가 통했다고 생각했는지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 벌어온 돈으로 신우가 그 일하고 부르는 그 바람둥이 놈의 위자료를 내주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요. 남편은 나름 머리를 굴려서 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경제권을 가져갔지만 자기가 벌어온 월급이 우리 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니 그 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써도 된다고 주장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한테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신우 위자료 내주면 되는 거냐고 재차 물어봤고 신우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는 걸 드러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합의 이혼은 절대 못 해주겠고 재산 분할은 당신이 벌어온 돈 그대로 돌려줄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달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파탄의 원인인 당신과 신우한테는 나 또한 위자료 청구를 해야겠다고 말했어요. 어차피 신혼집이래봐야 제가 결혼 전부터 전세 얻어 살고 있던 집에 차렸기 때문에
남편이 돈 몇 푼 벌어온 것만 돌려주면 더 이상 분할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신우가 정신 차리기에는 3천이라는 위자료가 모자른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위자료 내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막상 소송 끝나고 보니 결혼 기간도 짧고 해서 신우한테는 위자료 500밖에 뜯어내지 못했지만 충분히 참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자기가 뱉은 말이 있어서 자기가 여태껏 벌어온 돈 돌려받아서는 신우 결혼시키겠다고 그 남자 위자료부터 내줬다고 하네요. 남편도 저한테 위자료 줘야 할 게 있고 모아놓은 돈이 그것 전부 다 내주고 나올 만큼 많지도 않아서 신우 위자료는 그쪽 집에 분할로 내주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 남편이 위자료 내주자마자 신우는 상대도 해주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하는 것 같더군요. 하기야, 가정이 있을 때에도 그렇게 여기저기 추파를 던지고 다녔는데 이혼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뭣도 없는 신우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사업 상담한다고 돈 좀 모아놓은 사람들 만난다고 사회생활 시작도 전에 소송 위자료로 빚더미에 앉아있는 신우는 그렇게 소박맞고 그 남자한테도 처참히 버려지고 말았다네요. 욕심이 험하니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이제 평생 애지중지하는 신우 뒷바라지 해주면서 살아야 하니 어떻게 보면 제가 소원 성취해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직 자기 빚에 신우 남은 위자료까지 내주려면 2년은 꼬박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텐데 신우 뒷바라지 해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싶네요. 저렇게 된 거 보니 너무 후련하고 한편으로는 처음에 신우한테 돈 가져다 바치고 그럴 때 진작에 이혼을 했을 거라는 후회도 살짝 남네요. 지난 일 후회해서 뭐 하겠어요. 후회할 시간에 이제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날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